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몸 안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역할을 온갖 일들을 다 하거든요. 우리 적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역할에 구성 물질에 여기저기 좀 많이 해서 그냥 편하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온갖 다양한 일들을 한다라고 역할을 좀 정리해 주셔도 되실 거고요. 이제 단백질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필수 단백질이고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단백질은 뭐냐라고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드물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흡수율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은 분해가 돼서 이제 각각의 아미노산에 이제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아미노산들이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단백질이 모든 질환, 모든 상태에 적합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단백질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각각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어도 동물성으로 단백질 흡수하는 게 훨씬 흡수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든다면은 단계한 흰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죠. 저런 것들 같은 거 거의 100% 흡수된다고 보셔야 되세요. 탄수화물, 전분이랑 달리요. 육질수록 얘는 흡수율이 떨어져요. 이론상으로는 이제 생식이 사료나 화식이나 이런 것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균형이 잘 맞느냐는 아미노산도 필수적으로 꼭 흡수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합성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비율이 제대로 이제 조정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단백질이나 이제 아미노산 같은 필수 영양소 때문에 최소 최대량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황에 맞는 건데 예컨대 어떤 거냐면 이제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제 알러지 질환이 최근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알러지 원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단백질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특정 단백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단백질 원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피해야 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재료면에서 단백질을 좀 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가금류에서 얻어진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으면 그걸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한테 너무 잘 맞는 게 그 친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예로 들어서 나타난 건데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면역계 반응을 일으키려면 저 아미노산의 크기가 특정 크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하로 화학적으로 자른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결국에 사료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합친 거고요. 그러니까 먹어서 위를 넘어가면서 좀 분해돼서 작은 단위로 나뉘게 돼서 그러니까는 저런 아이들한테는 가수분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걸로만 이루어지고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 VCA, AA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약자는 옆에 이렇게 작게 적혀 있긴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얘는 아미노산의 구조가 나뭇가지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같이 치듯이. 그리고 AA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 반지 모양으로 결국에는 동그랗게 생긴 구조를 가진 거거든요. 얘는 육고기에 많고 얘는 이제 달걀이나 유제품이나 혹은 곡류 등에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냐면요. 얘는 간에서 대사가 돼야 쓸 수 있는 단백질들이에요. 아미노산. 근데 얘는 간에서 대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얘로 먹여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대다수 사료가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저런 것들을 선택해서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여기서 곡류로 이루어진 이거를 줬는데 실제로 흡수율은 사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단백질입니다. 좌측은 이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우측은 이제 비필수인데 그냥 편하게 읽어주셔도 사실 되세요. 이것들 하나하나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구별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특이점이 있다면 강아지에선 비필수에 해당하는 게 고양이에선 필수예요. 타우린이죠. 사실은 특별한 정말 정확한 생리적 기전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타우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만 지금 추정으로는 이제 간에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걸로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강아지의 경우에 이제 단백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 최대량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요거 검색하시면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료 기준을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고요. 요게 지금 강아지는 최대량이 다 빠져 있거든요. 다만 그리고 이 얘기가 최대량 그냥 먹을 만큼 계속 먹어도 된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부족한 거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최소량 기준으로 단백질 전체는 이제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강아지는 이 정도,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저 정도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저거보다 미만이 되면은 관련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사료 같은 데도 이제 보시면은 요거까지는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별로 없기는 해요, 사실. 다만 단백질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상이 되는지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암유산에 꼭 먹어야 될 것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좀 더 많아요. 최대 체수량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고요. 다만 단백질 역시는 아직도 체대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좀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셨을 때는 고양이 같은 경우가 강아지의 단백질의 최저량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모두들 이미 아시지만 강아지고 고양이를 주신다든가 하는 것들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그 고단백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맞는 것들은 아니에요. 단백질 함량이 높게 되면은 아까 단백질이 워낙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진짜 잘 괜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생체 기능이 향상되는 효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일부 아이들은 소화 흡수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에 소화가 되지 않는 단백질로 인해서 이제 위장계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변냄새, 이것도 많이도 불만이시거든요. 냄새가 발생한다든가 같은 문제서부터요. 요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좀 그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암유산이거든요. 저런 걸 만약에 과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이 없거나 토하거나 침 흘리거나 이런 게 발생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 심지어 빈혈까지도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단백은 주시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거 고단백이라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인 사료 보시는 사료분들에서 이걸 유발할 만한 고단백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집에서 뭐 홈메이드를 챙겨주신다든가 하실 때 연주를 좀